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월 8일 2시 11분. 큰 화면 잡지 마시고요. 신의 한 수가 지금까지 좀 왔어요, 여러분.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4월 달인가쯤서부터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왔었던 것까지 합쳐서 얘기하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거의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지금 3,500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어쨌든 신의 한 수를 두겠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바둑 용어잖아요. 이동호투 PD, 그지? 내가 바둑을 잘 못 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 바둑을 못 두는데 나는 장기를 좀 두거든요. 장기하고 그 포카, 그죠? 처음에 4장 받고 1장 빼고, 그 포카는 귀신급입니다. 용어 하나 쓸게요, 여러분. 드디어 이 용어를 써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지대패 만패불청이라는 말이 있대요. 바둑 용어에. 이동호투 PD도 이거 모르죠? 천지대패라는 말은 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패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패불청이라는 말이 있대요.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써도 응하지 않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내가 주식으로 바꿔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바로 만패불청의 상황인 겁니다. 2차 전지가 니들이 내가 도구소리라고 할래다가 참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도구소리를 해도 그 패에 응하지 않으면 돼요. 니들대로, 야, 나는 내 갈 길 갈게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내가 귀신도 울고 갈 신묘, 말이 어렵잖아요. 나도 이 용어가, 여러분. 귀신도 울고 갈 신묘한 수가 귀수래요, 여러분. 귀수. 신의 한 수보다, 근데 신의 한 수 너무 제목 잘 졌어요. 와,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제목? 와, 진짜. 내가 신의 한 수를 뛰어넘을, 귀신도 울고 갈 신묘한 수를 한번 두려고 합니다. 3,500 넘었을 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뭐 3,500 넘든 말든 내가 신의 한 수 둘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둑에, 우리 제목이 신의 한 수니까 바둑에 천지대패 만패불청이라는 말이 있다. 만패불청이라는 말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위치고, 여기 이종복의 그 신의 한 수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귀수를 두겠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송 제목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너무 리스키해요. 전문가한테는 너무 리스키하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네들도 VOD 보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아마 표창장주라고 할걸, 내가 봤을 때는. 최대한도로 중립을 지키면서 골고루 이야기 안 할게요, 오늘은. 오늘만큼은 내가 가급적 2차 전지 위주로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부연 설명 이쪽 저쪽도 할 테니까 좀 참고 좀 하세요. 2분기 주도주 전략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여기 쉬는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선거날이라, 요게 또 여러분들 또 운대가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신 내가 또 4월 9일 날하고 4월 11일 날, 4월 11일 날 야간 방송하니까 적극 관심 가지시면 돼요. 이 정도 시장은 말입니다. 그냥 놀고 먹는 시장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놀고 먹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쪽이 들어가서 그 소외받는 사람이 100% 1000%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좀 2차 전지 좀 편파 방송해 드릴게요. 나는 한화이글스하고 다른 팀하고 야구해도 나는 무조건 한화이글스 편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화이글스 팬이고 편파 방송하는데 뭐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지. 그쵸? 예. 그래 뭐 어쨌든 뭐 한화이글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시즌 초에 그냥 키움 히어로즈 내가 봤을 때 봐준 거지 한화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큰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시장 판단 기준에 호황제 반영 여부, 현 위치 파악서부터 이거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도 시장 판단 기준에 주봉, 월봉, 일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질적인 거거든요. 요거 위주로 갈게요, 여러분. 요거 위주로 가고 지금 지수 밴드 및 디테일 시황은 지난주 미스터 진단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편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변곡점인데 하필이면 삼성전자가 너무 센 변곡점에 걸린 겁니다. 이건 재수죠, 재수. 원래 분기 말 분기 초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1분기까지 지수가 잘 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였는데 하필이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지 않으면서 2차 전지가 덤탱이 썼단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조정을 받을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너무 강해서 덤탱이를 썼으니까 이 덤탱이 쓴 부분까지는 가볍게 올라갑니다. 니들이 아무리 쇼를 해도 얘들은 자기가 딱 그 갈 길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죠? 이토마토 PD가 썸네일 쓸 때 그쪽을 생각해서 쓰면 되는 거죠. 포스코 퓨처든 에코프로 BM이든 뭐든 무조건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내가 이 종목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내가 굳이 그런 얘기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래 고마워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충청도식이에요.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님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심리인 거고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와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왜 2차 전지 간다면서 안 가? 그죠? 예. 너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너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까 내가 천지대패 만패불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천지대패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 천지대패의 상황이 이게 바로 반도체하고 저평가 밸류가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1분기도 1, 2, 3월이잖아요. 1분기도 1, 2, 3월인데 그 3월 달 상황이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그 2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곡점에서부터 3월 말까지의 상황이 그 천지대패의 상황이 바로 저평가 밸류하고 반도체였고 저평가 밸류는 매도라고 내 단언컨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저평가 밸류는 저평가가 해소되면 끝이라고 하면서 내가 2월 20 며칠 때부터 3월 초순까지 미스터 진단에서 3번에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근데 반도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주도주는 2차 전지하고 로봇하고 AI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괄호 닫고 AI에 클라우드 괄호 닫고
그러면 이 중에 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뭐겠어요?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제약주보다는 정통성 면에서는 2차 전지가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제약주가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반도체를 눌러도 그쪽이 양호하게 움직이면 반도체를 눌러도 대세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눌러주고 2차 전지하고 제약을 땡기는 게 상도덕이고 그게 정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석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면 지금 제약주는 나락으로 갔다가 지금 셀트리온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셀트리온부터 시가상위 제약주가 또 올라가면 단기 저항에 부딪힐 거거든요. 그때 반도체가 다시 저점 찍고 갈 수도 있지만은 다른 중형 제약주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또 모조리 올라가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 핵심 주도주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의 한 수.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만패불청의 상황이고 천지대패는 아니어도 만패불청의 상황이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주봉을 봐라. 2차 전지는 주봉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우선 내가 반도체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CPI의 시나리오별 전략이 필요한데 업데이트를 안 했고 지난주 기준의 업데이트예요, 여러분. 우선 내가 이거부터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내가 3월 말 타이밍에 그러니까 직전월 여러분들이 야간 방송에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그러면 나는 있는 그대로를 날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거 보고 좀 배 좀 아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 좀 아프고 처방을 받으라는 얘기죠. 삼화전기 100% 수익 난 주식이고요. 3월 9일 날 매집주로 추천한 거거든요. 삼화전기가 100% 수익 난 주식이고 LS 일렉하고 LS 일렉트릭하고 LS도 한 20-30%씩 수익 다 났고요. 그 다음에 매집주로 추천한 한양 디지텍도 3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한쪽을 집중하지 않고 개별 매집주,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해갖고 섹터별로 얘기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가 하나마이크론이 34,000원 기준에 한 25%짜리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그런 뭐 대박 수익은 안 났어도 분명히 반도체도 한 20에서 20% 중반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이쪽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종목이었다는 거. 이거 알고 반도체 조종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가 조종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응을 잘 하시고 그 반도체를 또 저점 매수해야 됩니다. 2분기는 계속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일렉트릭은 지금 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내 의견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귀수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가봅시다. 일렉트릭은 절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살려면 2차 전지 사세요. 이거 신의 한 수를 넘은 무슨 수라고요? 이거 귀수예요.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자고. 대신 이걸 너무 맹신해서 몰빵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나눠서 몇 프로씩 사라고 하죠. 매수를 하더라도 3분할 매수에 한 섹터에 30% 이상을 쏘지 마라. 귀수 두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렉트릭을 지금은 안 된다 하고 반도체도 조종받아야 된다고 하고 충분히 말할 자격 넘치는 거 맞죠? 추천주라니까. 3월달 추천주라고요. 추천주라고요. 나 추천해서 저런 수익 난 주식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거
그대로 다 있고요. 그리고 IMT 여러분들 이거 43%짜리입니다. 이토마토 PD도 모를 텐데 내가 영상 준비는 안 했어요. IMT 신의 한 수 미래 반도체 패턴 기억해보라고 하면서 4월 1일 날 여기 이토마토 PD도 기억 안 나죠 이거? 신의 한 수에서 IMT 추천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여기 지금 IMT 보이죠? 내가 제주반도체 추천했던 거하고 같이 이거 얘가 제주반도체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IMT 반도체인데 IMT 반도체가 아니고 IMT예요. IMT인데 내가 저 주식을 MT 초성이 이응이고 뒤에 두 글자는 MT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다 얘기해 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3월 7일 날 그 얘기를 하고 4월 1일 날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진짜 제주반도체만큼 날아간 거 맞죠? 아니 제주반도체가 아니고 미래반도체.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제2의 IMT 반도체, 제2의 그러니까 IMT처럼 갈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내일 얘기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채팅창에 글 쓰지 말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그때 3,300명 넘으면 초성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3,300명 안 넘어갖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가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공개 방송을 8시 40분에 해서 오후 8시 40분에 해서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때 실시간 참여자가 새벽 3시까지 2,500여 명 있었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아마 여기 지금 채팅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당사자 있을 거고 내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초성으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도 2,500여 명이 참여하는 사람인데 왜 실시간 방송할 때는 3,000명을 못 넘겨? 여러분,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부탁합니다.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 문제. 그래서 어쨌든 내일 야간 강연 방송에서 IMT처럼 순간적으로 날아갈 만한 주식 3개 대놓고 얘기해 줄 거라고 내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2차 전지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청도식으로 좀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2차 전지가 어쨌든 좌우당간 잘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요번에 꼭대기에서 쫓아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그거 올라가야 2차 전지를 추가 매수를 하든 반도체를 저점 매수하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수를 보고 방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 한잔 하고 갈게요. 물 먹으면서 마이크 소리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물 먹으면서 꼴깍 소리 나는 거보다야 낫지. 우리는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소리 내면서 안 먹어요. CPI 전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주도주 전략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2분기. 왜냐면은 1, 2, 3, 4분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1, 2, 3, 4분기로 갈 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자리가 중심 자리지 않습니까? 4, 5, 6, 7, 8, 9. 근데 4, 5, 6은 반기 마무리로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4, 5, 6월 달에 시장 대응을 잘해야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반기 그리고 2분기로 가는데 코스닥은 기술적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소는 기술적 조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반도체 옥석 가리고 조정 후 저점 매수 양호 2차 전지 시간 투자 혹은 거래량 증가 확인 먼저 양호할 공략주 정해져 있다.
지금 지금 2차 전지 공략하고 싶으면 2차 전지는 지금 이 주식을 공략하라. 이렇게 썸네일이 나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력설비 관망이고요. 관망하고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제약은 다시 저점에 왔어요. 제약은 다시 저점에 왔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올 위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 섹터 중에 공략할 만한 게 돼 있고요. 저점권에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2차 전지하고 제약이 맞죠. 반도체는 잘 가는 건데 옥석 가리는 거니까 조정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해가 되시죠? 자, 로봇은 모양은 만들어졌으나 반도체 2차 전지 눈치 보는 중. 로봇도 매수가 맞습니다. 로봇도 매수가 맞는데 문제는 눈치를 보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가면서 2차 전지가 헷가닥할 때 로봇이 헷가닥할지 모르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수가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쪽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스타일에 맞는 어떤 그게 필요한데, 나는 로봇도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로봇도 매수 시점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로봇도 매수 시점인데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여기서 내가는 이제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걸 감안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로 얘기를 할 때 50 이상에서 100 사이로 얘기할 때 강력함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2차 전지가 80 이상 강력한 의미, 제약은 65에서 75 사이의 의미, 로봇은 50이 넘어서 75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8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양다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AI 쪽은 바닥을 아직도 확인 중에 있다. 그쵸? 예, 좀 약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약한데, 얼추 저점이고 나중에 순환매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요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다시 2차 전지로 갈게요, 여러분.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중에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건 2차 전지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지수 시장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2차 전지는 하방 경직성과 적절한 수익이에요. 지금은 대박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3월 중말순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강하면서 눈탱이 맞은 그 시점까지는 가볍게 올라간다는 거고, 그 뒤는 계속 방송 시청하세요. 실시간으로 항상 얘기는 해드릴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지점은 거기까지고, 지금부터 완종목, 그쵸?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주고 싶지만, 그럴 필요 있나요? 2차 전지, 이투마두 PD.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코스닥 62선 언저리로 왔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 밀려도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막 고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스타일이거든요. 2차 전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늦는 종목도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든 순환매가 나와서든 갈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코스닥 150 기준에도 지금부터 여기는 물려도 매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코스닥 150 기준에 1490에서 1510 부근,
여기까지 반등 줬을 때는 또 현금을 좀 챙기는 한 번 정도 팔아주는 여기서 그냥 뚫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처지고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면서 가도 이 신고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요 느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확률도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줬다가 밀릴 때 여길 깨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 있는데 이 수는 지금 나오는 수가 아니고요. 5월 중말순 이후에 6월달 언저리에 가서 다시 움직이는 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수고, 지금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 물려도 매수, 여기서 반등 주면 여기서는 한번 저항,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 어느 정도 밀리고 지지하고 다시 가면 그때 큰 장 가능. 이 수가 아마 귀수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종목을 가볼게요, 여러분. 비교 분석을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방송하는 사람 많지 않지 않아요? 그냥 한쪽 섹터만 그냥 얘기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에, 근데 나는 다른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봐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먼저 이거를 차트를 쪼개서 보는 게 좋긴 좋은데 이것도 모르면 방법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운대가리가 없어도 그냥 특징적인 거니까 이게 지금 나우테스요 아시죠, 여러분? 나우테스요. 테스, 니가 그지? 나우테스 보이시죠? 나우테스는 26,900원에서 와가지고 23,000원까지 한 방에 지금 4,000원, 2만원대 주식이 중간 다리 끊고 적당히 했을 때 4,000원. 그러면 고점 저점이 거의 20%. 보이십니까? 자, 포스코 퓨처는 반대로 아침에는 박살로 출발했는데 6% 올라가고 있죠? 마이너스 4%가 플러스 6%, 10%. 보이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운명이 달라졌죠? 완전 극과 극이죠? 그 다음, 최근에 2차전지 밀릴 때 좀 거시기 했던 사람들은 이거 하나 보세요. 셀트리온서부터 모든 주식들 다 마찬가지.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심지어는 한미반도체든 SK바이오팜이든 아까 내가 아침에 마켓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현대차든 기아차든 어떤 주식도 최근에 3월 중말순 이후에 고점에서 10에서 많으면 20%가량 밀린 주식들이 대부분 맞죠?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닌 거 확인됐죠, 여러분? 반도체만 올라간 거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 업종의 종목들 대부분 다 피박살 났고 반도체, 전력설비 등 그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우테스요라고 하는 주식도 27,000원, 26,900원을 27,000원으로 놓고 이거 18,000원대 있을 때 매수해서 22,000원 못 넘어가면 주식도 아니다고 했는데 얘가 27,000원에 못 팔고 지금 갖고 있으면 이거 밀려서 22,000원대로 오면 개털되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27,000원에 물려서 22,000원으로 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밑에서 산 사람이 욕심내서 26,000원 이상에서 안 팔았으면 먹은 거 다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 장난 아니죠? 그럴 바에는 2차 전지에 가서 물려버리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준 없이 대응할 바에는 무조건 2차 전지 사야 됩니다. 대신 얘네들 하루 이틀 정도 추가 조정, 이 만기 기준이에요. 만기 기준이면 또 저점 나와서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쫓아가서 물린 사람들은 반등 나오면 한번 팔아야 돼요.
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침에는요 포스코 홀딩스가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분차트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의 반응이 포스코 퓨처보다 처음에는 반응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는 2%밖에 못 올라가는데 포스코 퓨처는 6%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게 종목 선정의 중요성과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마켓 10에서 얘기했지만은 일봉만 보면은 무서운데 주봉을 보면 이거 안 사면 뭘 살 건데? 포스코 퓨처는 주봉이 완벽한 상승 삼각형 패턴이고요. 아니, 이건 상승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락 삼각형이 맞는데 어쨌든 포스코 퓨처는 주봉이 삼각형 패턴입니다. 그러면 보통 삼각형 패턴은 변곡점 끝자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곡점 끝자락에서 뚫고 가느냐 깨고 밀리느냐의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18,000에 있고 삼성전자가 85,000전자까지 왔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저렇게 무차별로 샀는데 지금 장이 죽는 무너지는 장이 아닐진데 얘들이 이 저점을 깨고 나락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반대로 여길 깨고 나락으로 갈 확률보다는 지지에서 올라갈 확률이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게 아니면 보세요 여러분. 저런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식 다 팔고 시장 떠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이 무너질 건데 장은 무너질 건데 시장 떠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매매할 주식 많고 매수할 주식 많다라고 하면 이미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을 지탱하려면 어떻게 지탱이 돼야 되는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평가 밸류 금융주 쟤네들은 이미 저평가가 해소됐지 않습니까? 나의 의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귀수를 두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런 방송을 오늘 하고 내일 모레 하고 같이 해서 해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생기고 아 그래서 저러는구나. 그죠? 이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죠? 얘기했잖아요. 눈치도 없는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봉은 볼품 없지만 주봉을 보면 이거 맞는 겁니다. 매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맞는 거니까 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일반인들 뭐 2차전지 털려도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털리지 말고 돈이 있으면 더 사는 거고 대신 더 사도 포스코 퓨처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31만 3천 원에서 32만 5천 원 부근이 또 단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말하면 보세요. 말을 할 때 이 구간에 왔을 때 잘하라고 얘기한다라는 자체는 말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 사람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간다라고 하는데 다음날 말이 바뀌고 이런 사람 구분하라고. 이것도 내가 알려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 왔을 때
SKC처럼 거래가 늘면 이걸 뚫고 갑니다. 근데 이걸 내가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냐면은 미국 CPI를 봐야 되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미국 CPI에 따라 얘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되밀릴 수도 있는 수도 있어요. 이걸 뚫고 갈 수도 있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CPI쯤 그 CPI 때 또 우리 또 선거 있고 우리는 다음 날 반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거래량 기본이 150에서 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코 퓨처가 거래량이 150만 주에서 200여만 주가 터지면 이거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50에서 200만 주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나도 모르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내가 갱년기라 그런겨? 날씨가 더운겨? 왜 이렇게 더운겨? 여러분들 어제가 아니고 불과 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내가 웃돈 줄 테니까 좀 나부터 좀 해달라고 따답을 주고 보일러 엊그저께 고쳤거든요. 근데 지금 에어컨 틀게 생겼어요, 여러분.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시장이 뜨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김수미 배우든 뭐 누구든 그분이 이순재 배우 그분이죠. 그분보다 내가 애드립이 더 많지 않습니까? 5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과 견주어도 애드립은 안 딸린다. 자, 그다음 LNF 주봉은 또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LNF 주봉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거래가 터지면 포스코 퓨처가 훨씬 좋은데 동등한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LNF가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그죠? 예, 여러분들의 스타일. 나는 사실 이거 좀 더 빠지기를 바랬었어요. 이거 주봉 이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이거만 딱 봐도 금방 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여러분. 주봉을 보면 포스코 퓨처는 전저점으로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보세요, 주봉이, 그죠? 근데 LNF는 여기 붕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LNF가 포스코 퓨처하고 주봉이 유사하려면 LNF는 가격이 이 가격에 있어야 포스코 퓨처하고 주봉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14만 원대 있어야 포스코 퓨처하고 주봉의 위치가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17만 원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위치상에서는 LNF가 조금 더 가벼운 거죠. 조금 더. 정상 상황으로는 LNF가 조금 더 양호할 수 있지만 거래가 는다라는 조건 하나를 붙여주면 포스코 퓨처가 100배 유리한 겁니다.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조건부로 얘기할 때는 포스코 퓨처가 100배 유리한 거고,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조건부를 붙이지 않을 경우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LNF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에코프로 BM은 그 딱 중간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다시피 2차 전지를 보시면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LNF 등 주봉의 위치는 다르죠, 여러분. 보다시피, 그죠? 일봉은 유사한 흐름이지만 그 주봉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포스코 퓨처가 2차 전지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그리고 코스모 화학은 이제 대열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 화학은 아까 얘기했던 3대장들하고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모 화학이 이제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고요.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를 통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차피 포스코 퓨처든 포스코 홀딩스든 에코프로 BM이든 LNF든 뭐든 걔네들이 움직이면은 얘들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같이 끌려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맞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나의
날것의 시황입니다. 이 정도인데 아직도 3,360밖에 안 되네. 어쨌든 여러분, 내가 오늘 하고 뭐 다음 주 진짜 귀수를 두면서 내가 볼 거예요. 그리고 누차 얘기지만 이런 신의 한 수를 두던 귀수를 두면 그 사람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다시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 모을 시간도 없어? 그 도대체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겨? 그동안의 기본 실력이지. 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그리고 SKC 아까 그 거래량 좀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정도인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귀수급으로다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봉과 주봉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일봉상으로는 보다시피 대주전자가 더 안정적이고 세지만 주봉을 놓고 보면 또 달라요 여러분. 주봉을 놓고 보면 주봉은 얼추 비슷한데 이건 진짜 주봉도 어렵다. 그죠? 예, 주봉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럴 때 이종복이가 쓰는 수가 있어요. 이건 정통 용어는 아니에요.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양다리수는 좀 그렇고 양수겸장 양쪽으로 다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수는 대주전자만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를 산다 치면 대주전자만 1000주를 사는 게 아니고 대주전자 500주 나머지 500주 나노신소재 이렇게 그렇게 진짜 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어상박인데 기술적으로만 특정해서 얘기할게요. 기술적으로 특정하면 대주전자가 맞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사실은 대주전자가 맞는데 대주전자는 급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세게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뭐 같이 뭐 괜찮아 보인다. 그쵸? 예, 이런 얘기해 드리는 거고 95,000 돌파 여부 그 다음에 얘는 13만원 돌파 여부. 이거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내가 나노신 소재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밀릴 수 있는데 추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보면 미래컴퍼니가 좀 제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미래컴퍼니가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한 건데 저 때도 미래컴퍼니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월 5일 금요일 미스터 진단이에요. 향후 레벨업 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내가 저점에서 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눌릴 때 매수 관심 가져야 할 쪽 얘기해주면서 여기에 이토마토 전체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지웠네요. 내가 그걸 찾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게 또 리얼 방송의 묘미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미래컴퍼니 보시면 4월 5일 금요일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라온이도 기똥차게 움직였어요. 이러면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래컴퍼니 보시면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 보이십니까? 이게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이토마토 전체.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 이래서 영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해드렸냐면 사실은 지금 포스코 퓨처 위주로 2차 전지들이 이제 하나하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치만 더 잘 가는 주식은 따로 있고요. 약간 급이 떨어져요.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방송에서 다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 참고하시고 대신 이종복의 그 방송을 꾸준히 시청한 분들은 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애경이라는 주식도 미래컴퍼니하고 과가 같은 과고요. 이 주식도 보면 일봉이 깨지면 나락으로 가는 일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일봉이. 근데 얘는 정통성이 포스코나 걔네들보다 정통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것도 주봉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걔네들은 주봉이 이쪽으로 밀려 있는데 이거는 주봉상 120주선이 옆에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대신에 요게 깨졌을 때는 좀 약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여기서 돌리면 다른 2차 전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절대 네버 반대입니다. 나는 그냥 날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조건부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건부로 얘기를 할 때는 조건이 중요하니까 조건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는 사람은 조건부로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조건은 귀에 안 들리고 결론이 좋다라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은 조건부로 얘기하면서 결론은 좋다라고 했는데 조건은 안 따지고 결론만 들었다 쳐. 그러면 비아냥은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비아냥이 들어오잖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날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 결론은 이들은 주가의 위치와 내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세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한 거를 판단해내는 그 능력, 그게 귀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매수세가 약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약하게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천지대패 상황이라고 예측해내는 게 되는 거고, 천지대패 상황이면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누군가들이 억지로 못 가게 하는 이구동성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약한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매수세가 약하고 그래서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가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결국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알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막 이렇게 좀 나도 좀 지금 이게 좀 CPI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아마 이거 이상 편파 방송은 없을 겁니다. 들으시오. 2차 전지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라. 주봉을 봐라. 주식에서 천지대패 만패불청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2차 전지가 만패불청의 상황이다.